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디입니다. 52분의 8주차, 23년 8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대구가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이 두 개가 강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5대, 나머지 인천, 대전, 울산, 광주는 마이너스 0.3대. 참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죠. 불과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부산이 가장 아래쪽에 있었고 인천이 가장 위쪽에 있었는데요. 인천, 인구의 힘 정말 무섭다는 거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자, 집 매수하기에 참 부담 없고 좋은 시기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구 지역만 보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 반등 정말 세네. 먼저 하락했으니까 먼저 상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지 싶어요. 자, 먼저 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추가로 필요한 것이 뭐냐고 느끼냐고 물었을 때는 돈 내놔라였습니다. 돈 내놔라. 돈 내놔라였습니다. 취득세, 세제 관련 개선, 이건 뒤의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사람들은 이거 풀어주면 양도세라든지 5년간 양도세 한시적 면제라든지 취득세를 더 깎아준다든지, 이미 취득세 부분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되었거든요. 근데 그전에 어땠나요? 취득세 한 채 살 때는 1%, 디유투자 8%, 12% 거의 이런 분위기였죠.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두 채 살 때 이렇게 부담스러웠어요. 아이고, 난 그 취득세 내고는 못 사겠다. 취득세 좀 더 떨어지면은 사야지 했는데 지금 취득세 떨어졌거든요. 근데 시장 반응 없잖아요. 또 무슨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어요. 주택 구입하기에 참 좋은 시기라고 느낄 뻔 했는데요. 참 특이한 것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는데 요거는 소득은 지금 추정치로 그냥 넣어놨고요. 나머지 수치는 다 나왔거든요. 한국은행 신규 주담대 산술평균, 그 다음 한국부동산은 중위주택가격. 요게 왜 올랐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더 떨어지고 있다고 느꼈는데 이 가격이 올랐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대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90.3으로 가장 높아졌어요. 그럼 주택 구입 지수는 언제쯤 사면은 가장 좋았냐 하면은 70 아래쪽 요거 선을 꿀렁꿀렁 움직이곤 하는데요. 이 균형점이 될 만한 곳, 지금 70이라는 균형점 한 여기쯤일 거예요. 자, 요거 아래쪽 혹은 요 선에 걸치는 무렵에 집을 매수하기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지금 70이라고 느끼는 분도 계세요.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금리가 이것보다 훨씬 더 낮게 적용받거든요. 훨씬 더 금리를 낮게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지금 신규 아무런 금리 혜택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은 지금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90으로 역대 최고고요. 역대 최고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기존에 제가 계산하는 방식들 다 연구해서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집 사기에 가장 부담스러운 시기가 지금이에요. 가장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집값 떨어졌잖아, 집 사기 좋잖아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집 사기 좋은 가격은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가격은 떨어졌는데 금리가 올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집 사기에 더 부담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중위 가격이 만약에 더 떨어졌더라면은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좀 내려갔을 텐데 지금은 한정없이 올라가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 주택구입 부담지수 가장 집을 잘 샀다고 이야기하려면 요거 60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려면은 중위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져야 돼요.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빠지든지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든지, 지금 이 둘 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70 정도 사기에는 무난하다. 지금은 오히려 9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을 언제 사야 되냐고 묻는 분들 계시는데, 요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신다면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200을 넘어섰어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동네입니다. 집 소득의 50% 이 정도면은 주택구입 부담지수 500이라는 말은 소득의 50%를 집값 대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구입 부담지수 90이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대충 100으로 놓고 지금 대구에 집을 산다고 생각하면 소득의 25%를 집을 구매하는데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한 집에 500만 원을 버는 가구 기준으로 500만 원을 버는 가구 기준으로 25%, 한 달에 125만 원. 대구에 웬만한 곳에 전월세 살면은 이 정도 부담되죠. 집 사는데도 이 정도 부담 들어요. 근데 나중에 집값이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집을 매수를 하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임대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집 사기에 좋은 사람들 지금 있는 거 맞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로 특히 거래량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야, 그거 저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요 근래 뉴스를 몇 개 찾다 보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금 한 발 빠른 느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흐름 계속 살펴봐 드리니까 함께 지켜보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요 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표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이쪽으로 계산하던 거 다시 한번 해보면은, 소득의 25%를 사용한다, 120만 원 정도로 뭐 원리금 갚는데 사용한다, 그러면 괜찮죠. 그 말인즉슨 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집을 산다, 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도면 웬만한 집에서는 베스트. 5분의 1 정도 쓰면 더 좋겠지만 4분의 1 정도로 해서 주거를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괜찮은 선택이에요. 3분의 1 정도다. 직장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소득의 3분의 1 정도를 지출하고 더 나은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 또 웬만한 사람 또 집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아파트 거래량 한번 살펴보시면은, 제가 까만색 선으로 나타내놨죠. 맥시멈 1600, 미니멈 1300, 아니면 그 평균 1450.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해요. 야, 대단하다. 거래량이 2배 정도 늘어난다, 놀랍다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요만큼만 쳐다보면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그리는 요만큼만 쳐다보면 미친 듯이 놀라워요. 근데 조금만 더 크게 살펴보시면은, 연평균 2,000건 이상의 월평균 2,000건 이상의 거래량을 나타나는 게 지난 5년, 6년간의 모습이었는데, 뭐 가장 최근 연도, 뭐 2020년, 19년, 18년 이럴 때는 월평균 3,000건 이상의 거래량을 나타냈었거든요. 굉장히 화랑기였죠. 2,000건을 기준으로 3,000건이면 굉장히 화랑기, 1,000건 아래면 굉장히 불황기,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바짝 올라가는 것이 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겠고요. 매수 5위 지수, 이때는 1월 9일자로 대규모 규제 해제, 수도권 규제 해제, 2월 6일자로 특례 보금자리론,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했을 텐데요. 별반 달라지는 게 없죠. 주간 실거래 주상 보면은 모두가 20 아래예요. 모두가 20 아래. 한번 울산 지역이 22로 한번 바짝 치고 올라간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왜 지금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매물이 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을 넘어서는 동네가 한 군데도 없더라. 분위기 좋지가 않더라라는 부분. 대구 지역이 광역시 중에서 낙폭을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고요. 전세 지수는 심지어 대구보다 훨씬 더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을 제껴버렸습니다. 인천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들이 안정되지 않는 다음에는 매매 가격 크게 반등하는 거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일요일자로 영상 올려드린 부분 있죠. 토요일날 라이브로도 다려드렸던 그 일본처럼 그렇게 될 확률을 저는 계속 높게 점치고 있는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대구는 0.54로 30에서 40% 하락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천이나 뭐 대전이나 울산이나 이런 지역들 마이너스 0.34라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10% 20% 정도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더 많이 출애하느냐의 문제. 물론 모든 지역들 제가 다 찾아보니까 다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있어요. 반등이 있습니다. 이게 지속성 여부 제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 한창 때에 비하면 마이너스 1.14에 비하면 좀 덜한 편이죠. 근데 인천이 굉장히 많이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이. 인구가 그나마 모여들 소지가 있는 도시, 매매 가격 지수 마이너스 1.18, 인천 미친 듯이 빠지다가 마이너스 0.36으로 굉장히 많이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마이너스 0.87에서 0.54로 조금밖에 회복 못했어요. 대구가 거래량 늘어나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된 것은 아니더라. 신고가는 전국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주간 거래량 살펴보시면 제가 참 이거 좀 특이한 부분 하나 발견했는데요. 작년 대선 기대감을 안고 있던 무렵에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의 모습이거든요. 2020년 초의 모습이에요. 지금 거래량 많이 늘어났죠. 요게 작년처럼 한 3, 4개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달은 좀 덜했지만 작년 4월 달처럼 요거 똑같이 닮은 꼴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요게 닮은 꼴로 나올 것 같아요. 거래량이 대구 지역 한번 살펴보시면은 대구는 조금 덜한지만 부산은 거래량 확 살아났잖아요. 어떤 심리가 살아날 때마다 부산이 그 정도 거래량까지 올라와줬거든요. 대구는 작년 대선 전보다 더 크게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 야, 근데 3, 4개월 지나고 나면 작년에도 시작은 조금 뭔가 분위기가 살아나는 듯 했지만 살아나지 못했어요. 이 조정 대상자격 해제했는 효과, 이 차트의 거래량으로 이 아주 작은 봉우리 하나를 이루었을 뿐인데요. 지금은 그에 반해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래량. 근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또 지지부진한 그런 주간 거래량 흐름을 보여준다면, 1일 거래량 흐름을 보여준다면, 팔기는 더 힘들어지는 시기. 왜? 대출 받을 만큼 이제 땡길 수 있는 사람 또 다 대출을 받아서 땡겨서 물건을 사버린 상태니까 또 수요자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 수요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너무 돈 우습게 알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두 개의 주택을 동시에 오래 가지고 간다면 큰 또 손실을 아직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물론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인구도 많이 빠지고 아무튼 쉽지는 않은 부분. 여기 거래량 부분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2월달 거래량까지 제가 다 나타냈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1월달 거래량과 동률을 이룹니다. 지금 아직까지 남은 거래 건수 훨씬 더 많이 신고되거든요. 지금 거래 신고된 숫자보다 조금 더 많이 신고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산은 2,000건을 넘어설지도 모르겠고요. 대구는 1,600건을 넘어설지도 모르겠고, 인천도 2,000건 넘어설지도 모르겠고, 인천이랑 한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망했을 때는 같이 망했는데 거래량이 같이 폭망 상태였는데 살아날 때는 인천이 훨씬 더 잘 살아나는 모습. 물론 인구 100만, 인구 200만, 300만, 330만, 인천이 280만이던가요? 그런 인구수의 차이는 있지만 인천 거래량 많이 살아나고요. 서울도 생각보다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단순히 대구와 울산만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울산은 계속 양호한 흐름이잖아요. 매매 거래량 조금 더 확장시켜 놓고 봐도 이 바닥을 탈피해 나가지는 못하는 모습. 인구 1,000만으로 놓고, 자, 요거를 어떻게든지 정부에서는 이 파란 선을 넘기려고 해요. 거래량이 한 3배 정도는 살아나줘야 된다. 제가 이렇게 4배 정도는 살아나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대구도 거래량이 한 3배 정도 더 살아나줘야 되는데, 2월 이 흐름으로도 이 파란색 선은 뚫지 못합니다. 대구 아직 빨간불 들어왔는 거 보셨죠? 전세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대구의 거래량, 전세 거래량 많지 않습니다. 거래량 좀 늘어나고는 있는 모양이었지만, 인천하고 한번 놓고 비교해보세요. 인천이 전세 거래량 2배입니다. 부산이 2배입니다. 대구 인구가 부산의 인구의 절반인가요? 인천 인구 절반인가요? 그렇진 않죠. 인구수에 비해서 거래량이 좀 시원찮아요. 대전하고 거의 비슷한 거래량, 광주랑 비슷한 전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의 전세 시장 얼마나 거래가 안 되고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는 부분. 인구 광주 한 160만 명 되나요? 그 정도 규모 도시하고 맞먹는 전세 거래량밖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조금 우려스럽긴 하죠. 전세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대구는 여전히 빨간불 들어와 있죠. 그만큼 거래량이 적습니다. 타도시에 비해서 인구수로 환산해 놓고 봤을 때도 턱없이 적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도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는데 울산도 전세 거래량이 시원치 않은 모습이죠. 이어서 매물 한번 살펴보시면은 주간 매수 심리 초반에 보셨을 때 다 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반등하다 다시 떨어지는 형국이잖아요. 부산 한번 볼까요? 부산 지난 일주일 전과 대비했을 때 물량이 늘어났어요. 모든 지역이 물량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물량이 다 늘어나고 있어요.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이 기울기, 부산이 압도적으로 기울기가 높고 대구와 인천 비슷한 기울기의 매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해 보면은 대구가 가장 많은 매물대를 여전히 1위를 차지한 지가 2011년 가을부터 부산을 제끼고 매물 1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던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전세 순위는 좀 뒤죽박죽합니다. 먼저 떨어졌으면 먼저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정말 쉽지 않은 분위기로 가죠. 전세 매물 대구는 3위로 보입니다. 3위로 보여요. 근래에 전세 매물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다 자세히 보시면은 부산 많이 줄었어요. 인천 매물 많이 줄었어요. 대구는 왜 많이 안 줄까요? 전세 거래량이 안 받쳐줘요. 부산 대구만 비교해 놓고 딱 보더라도 확실히 다른 지역은 빠지는 게 보이는데
대구는 매물이 안 줄어들더라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세 매물 대구 단순 수치로도 지금 2위인데요. 인천 자리 깨찼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요 숫자 한번 살펴보시면 대구가 2위 자리를 확실히 다시 굳히고 있는데요. 정말 이러다가는 부산을 제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매물도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대구가 많고 전세 매물도 많고 해결 안 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아주 단편적인 정보 그 하나만 보시고 투자에 뛰어든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